안녕하십니까. 의뢰인의 행정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신중하고 명확하게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서울 베드로 행정사 사무소 대표 이준규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건설업 면허 등록 방법과 그 요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해드릴 순서는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3가지와 신규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신규 등록하는 방법과 신규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입니다. 신규 등록은 회사가 면허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이라든가 기술자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춘 후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입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회사가 등록 요건만 충족시킬 수 있다면 이 방법이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면허 양수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바로 인수하는 방법인데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비용을 들여 양수하고 법인 설립과 동시에 면허를 취득한 회사를 양수하는 방법으로 리스크가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면허를 양수하는 방법인데 기존에 보유한 실적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실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회사들에게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실적에 대한 비용을 들여 양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존 회사가 갖고 있는 하자 보수 책임 등의 리스크까지도 같이 포괄 양수되는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득 방법에는 3가지가 있으며 실적이 필요 없고 등록 요건을 갖출 능력이 된다면 신규 등록의 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신규 면허 양수를, 실적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 면허 양수의 방법을 선택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규 등록을 통해 면허 신청할 경우 갖춰야 하는 등록 요건을 중점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본금 요건입니다. 자본금의 요건은 종합건설업 면허 신청 시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요건입니다.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대한건설협회에서 자본금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매우 철저하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준비할 때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 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3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 자본금과 실질 자본금 둘 다를 의미하며 2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실질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서 준비해야 하는 자본금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재무제표 검토 후에 준비된 자본금을 사업자 통장에 예치하고 이후 61일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자본금을 제대로 갖췄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적격 판정이 나오게 되면 재무관리 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것을 건설업 면허 등록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앞에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 예치해야 합니다. 신규 등록일 경우 현재 9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됩니다. 약 1억 4,2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주의할 부분은 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건설업 면허를 반납하기 전까지는 공제조합에서 상환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물론 2년이 경과하게 되면 일부 금액을 융자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자 보유 요건입니다. 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5명의 건설 기술자를 필요로 합니다. 건축공사업에서 말하는 건설 기술자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 분야 경력 수첩을
다섯 명 모두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5명 중 2명 이상은 건축 분야 중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건설 기술자는 경력 수천만 보유하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 근로자로 채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란 4대 보험 가입이 등록할 회사에만 가입되어 있고 다른 회사에 중복되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또한 이 건설 기술자는 개입 사업자를 갖고 있어도 안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무실 요건입니다. 건설업 면허의 경우 장비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갖추면 되는데 일단 사무실에 대한 면적의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건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 건물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에서 정한 용도가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형태, 입지 및 주의 여건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상시 사무실로 이용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무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사무 설비 및 통신 설비와 상시 근무 인력의 수용이 가능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며 사무실 직기류는 회사명의 인터넷, 전화, 팩스와 컴퓨터, 책상, 현판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며 사무실을 다른 사업장과 공유해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면허 취득 방법 3가지와 신규 등록 시 요구되는 등록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해 드렸습니다. 행정사가 아닌 무자격자의 건설업 면허 등록 대행은 행정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합니다. 불법 컨설팅 업체의 기만 행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